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주말에 트럼프가 스마트폰하고 메모리 칩을 제외한다고 해서 대형 호재가 터졌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속보가 나왔는데 제외는 하지만 한시적이라 합니다. 한 2달 정도만 한시적으로 제외를 시켜주나 봐요. 그래도 악재는 아니지만 대형 호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 많은 기대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 바닥에 있던 주식들이 급등을 예상했지만은 오늘 큰 기대보다는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다 말았다. 그리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트럼프가 그 정도로 제외를 해준다는 거는 관세 전쟁을 어느 정도 포기한 거고 중국에 밀렸다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나 트럼프는 그리 쉽게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희망적으로 봤고 다시 주의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상호 관세 스마트폰 메모리칩 면제는 아니다. 그냥 일시적인 겁니다. 관세 정책 후퇴 논란 직접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나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한국은 7월 8일까지 10% 기본 관세만 적용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에 별도로 행정명령했던 20% 관세는 여전히 적용되는 거고 미국 트럼프의 목적은 직접 미국에서 물건을 파는 제품은 현지에서 생산하는 거지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말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메모리칩 면제를 이야기했는데 삼성과 애플 이런데 호재죠. 미국 언론은 애플과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도움을 줄 거다. 2개월이라도 어딥니까? 2개월은 면제기 때문에 분명히 위험은 피해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호재는 아니죠. 애플은 약 90% 아이폰을 중국에 생산한다는데 애플도 예견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빠져나올 거예요. 인도 아이폰 생산량을 작년보다 60% 상향을 한답니다. 어떤 친중 세력들, 중국을 좋아하는 한국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중국이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저는 패배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다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애플도 중국에서 생산량을 90%나 아직까지 많이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인도로 탈출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미 LG나 삼성은 베트남이나 인도로 다 탈출했어요. 그런 중국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시진핑의 독재는 결국에 중국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지. 결국에는 중국 시장을 우리가 피해야 되고 결국에는 베트남이나 인도 시장이 급성장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스마트폰 메모리칩 면제는 2달 뒤에 반도체 관세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2달 동안만 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안보 품목은 미국 생산이 목표다. 한국 같은 데서는 살아남으려면 미국의 현지 공장을 어느 정도 져야 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매우 강합니다. 이번 악재로 하락은 굴지의 한국 대기업들은 매수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벌였는데 중국만 노릴 거예요. 중국 고립작전에 들어갈 거고요. 긴 전쟁이 예상됩니다. 또 중국이 옆나라 주변 나라를 같이 동맹하자 미국하고 같이 싸우자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 동맹에 끼면 안 돼요.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가야 됩니다. 절대 중국과 손을 잡았다가는 우리나라 찍히고 우리는 매우 중국의 속국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하는 10%라고 합니다. 또 걱정되는 게 관세 전쟁 후 환율 전쟁이 있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기준인데 달러 인덱스가 큰 변화가 있습니다. 폭락을 하고 있죠. 보고 있어야 돼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도 중요하죠. 원달러 환율이 1,500을 가니 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시장의 예측과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1426, 1400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세로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폭락, 원달러 환율도 내림세. 분위기가 그리 나쁘진 않은데 큰 변동이 있는 거는 또 시장에 좋진 않아요.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 지켜보시면서 시장 분위기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큰 변화가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은
바닥을 찍고 올랐는데요. 하락할 수 있죠. 하지만 돈생이 생각하기는 요 정도의 바닥은 찍었다. 바닥은 찍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도 마시고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긴 싸움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강한 지지대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바닥은 유지하지만 관세정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금리 인하 때 이렇게 상승을 예상하는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나 급등은 없을 것 같고요. 바닥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닥은 어디냐?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은 다졌다. 현금 부자는 기회를 노려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있죠. 하지만 한 번에 지나가지 않고 조금씩 호재가 나오는 분위기예요. 미국, 한국 주식 바닥은 찍었다. 바닥은 찍었는데 긍정적이진 않죠. 매수는 보수적으로 하되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차 보겠습니다. 17만 7,500원. 현대차가 좋지 않아요. 제가 방송하고 조금 더 하락을 했거든요. 하지만 PER을 봐서는 3.82배, PBR 0.43배, 40만원은 가야 되거든요. 배당은 7%대 정도가 나옵니다. 너무나 현대차 싼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미국 관세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과대 낙폭 같아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잡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아도 보시겠습니다. 기아도 엄청난 하락을 있었죠. PER은 3%대 나옵니다. 그리고 PBR은 0.58배니까 매우 저평가 상태고 배당 수익률이 이제는 거의 8%대가 나옵니다. 미래의 이익이 중요한데 기아, 현대차 저력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잡는 게 맞지 않나. 기아, 현대차 하락이 우량주에서는 최고로 많이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LG화 20만원 아래는 매수할 만하다고 했는데 다행히 20만원 또 안 무너지고 또 올랐어요. 하지만 매수는 보수적으로 20만원 근처는 바닥인 것 같거든요. 이번에 최저는 20만 2,500원을 찍었습니다. 20만원을 한번 무너뜨릴 것 같긴 한데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아래는 매수해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더 하락을 할 수 있지만 3년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이기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55,200원. 삼성전자는 5만원이 바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1분기 잘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매수를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L전자 많은 하락을 했는데 어제 그 뉴스가 사실이었다면 오늘 L전자 급등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두 달 한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매수는 보수적으로 아직 트럼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는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전자 적어도 11만 6천원까지는 가야 되고 자산가치에서 11만원까지는 가야 됩니다. 너무 싼 거예요 지금. L전자 우선주 34,200원. 배당이 3%대인데 영업이익이 올라오면 3년 뒤에 배당이 7%대 10%대 나올 것 같아요. L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3년 장기로 투자를 생각하면서 사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식 글로벌 시장이 다 나쁜데 하나 에어로는 유상증자를 3.6조를 했는데도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77만 9천원. 최고치를 넘으려고 하죠. 78만 1천원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유럽에 재무장이 있고 조선 섹터가 좋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는 시장과 상관없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끼사인 하나 시스템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시장에 비해서 35,700원 4%대 올랐지 않습니까? 엄마가 더 강하긴 한데 하나 시스템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10만원까지 보유하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강하다. 하나의 핵심은 하나오션에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조선주 아닙니까? 77,600원 6%대 상승을 했는데 매우 강한 거예요. 하나오션을 가지고 있는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 가장 새끼 회사가 하나오션인데 새끼 회사가 상승하면 중간에 엄마도 상승하고 큰 엄마도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을 꼭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 분위기 좋습니다. 아직까지 트럼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형 관리가 중요합니다. 현금도 종목이고 아끼지 말고 매수하라. 하지만 한 번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저가 분할 매수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매수를 하되 조금씩 저가 분할 매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풍지대 투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조선 좋았지 않습니까? 방산 좋았죠? 우주 원전은 같이 하락도 했는데 원전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한 거는 조선 방산은 상관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돈세형이 25년 1월부터 한 놈만 팬다 전략을 했는데 이 하락장에서 살아남았죠. 그리고 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종합주가가 버텨주고 미국의 주식이 버텨줘야 하는데 지금 버텨주는 것 같죠? 한 놈만 팬다 전략은 지속적으로 갈 건데 추가 매수는 할 생각이 없어요. 추가 매수는 정말 여기서 또 하락했을 때 하는 거지 상승했을 때는 추가 매수는 금지입니다. 하나시스템 한 놈만 팬다 전략 성공을 했고요. 매수는 추격 매수는 금지하죠. 추격 매수는 당분간 안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뭐를 매수해야 되냐? 저는 한국 주식 난폭과 대주를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현대차 우, 기아, LG전자 우선주, LGU, LG화학 LG화학은 20만원 무너질 때 가능성 있다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있습니다. 돈세형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관없는 무풍지대 강한 섹터 조선과 방산에 투자한다. 성공했죠? 추격 매수는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있는 분들은 상승한 것보다는 초량주에서 많이 하락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큰 기대를 했지만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